오늘은 코로나19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음성 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을 지원합니다. 겉바속촉 풍무역세권 탐방. 지난 3월 19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학병원이 들어온다, 지하철이 연장된다, GTX로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로 기대만 무성하다가 이제야 무언가 시작하는 모양새죠. 구체적으로는 87만 4,343제곱미터 부지에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어 약 7,000세대의 주거단지와 5,500제곱미터의 광장 및 13,000제곱미터의 공원 녹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대학과 대학병원이 들어서면서 교육과 의료시설이 확충되고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등 기업 유치 계획도 있다고 하네요. 준공은 2026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풍무역을 중심으로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풍무역 2번 출구 방향으로 형성된 약 5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영역인데요. 이 상권을 조명하는 이유는 도시개발 사업 전후가 궁금한 상권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슬세권이라고 부르는 주거형 역세권이자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는 상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권을 탐방하기에 앞서 풍무동은 어떤 지역 상권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알아보시죠. 먼저 풍무동에 입점한 브랜드의 위치와 상권에 대해 살펴보면 대형마트는 풍무역 인근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홈플러스가 위치하여 장보러 가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무동에 입점한 스타벅스는 3곳인데 모두 DT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2곳은 검단 신도시 방향으로 위치하고 한 곳은 고천역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DT 매장만 운영하는 것은 해당 상권을 상업지역이라기보다 베드타운 성격의 주거지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같은 브랜드 제과점은 대형 아파트 단지 인근 요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외식업이 밀집한 상권의 분포를 살펴보면 오늘 탐방할 풍무역 역세권이 하나, 김포 CGV가 위치한 대로변 안쪽 상권이 하나, 그리고 당곡 입구 사거리 주변과 검단 방향으로 뻗은 도로변 양길가가 상권으로 볼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참고로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그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시려면 지도에서 병의원의 위치를 찍어 보시면 됩니다. 관공서, 학교, 학원, 은행, 편의점, 커피 전문점, 다양한 시설들이 있지만 상권의 경계와 가장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시설이 병의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번 풍무동 상권의 특징을 살펴보면 풍무동은 미용실과 학원, 세탁소나 요가 필라테스, 패스트푸드와 수요업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네요. 전형적인 주거지 입점 업종이니 잘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면적이나 매출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상권 없이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부분 형성된 주거 상권은 이곳 말고도 아주 많고 코로나19 이후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런 상권 유형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입점하는지도 함께 찾아보시죠. 풍무역 근방으로 형성된 이 상권의 주동선은 이번 출구 방향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이에요. 특이한 점이 2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상권은 역세권 주동선이 주로 대로변 방향으로 형성되는데 이 상권은 지하철 출구에서 바로 안쪽 골목으로 형성된다는 점이고요. 2번째는 1번 출구 방면, 즉 도시개발 계획이 잡힌 방향으로는 아직 유동인구가 발생할 요소가 없고 출입구가 2번으로 집중되면서 출근과 퇴근 동선이 같다는 점입니다. 지금 지도에 표시한 이 동선이 출퇴근 시간과 오후 시간, 밤 시간대까지도 주변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죠. 이 주변만 놓고 보면 이립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쪽 메인 동선을 시작으로 상권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풍무역 2번 출구로 나오면 휴대폰 매장과 약국이 보이고요. 올리브영이 작년 12월경에 들어와 3개월 정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이 입점하기 딱 좋은 퇴근 동선이죠. 그 옆으로는 중저가 정도 되는 커피 매장이 입점해 있고요. 일식과 분식, 부동산, 은행 ATM과 저가 커피 브랜드, 안경점, 휴대폰 매장, 길을 건너 파리바게트와 남성 미용실,
햄버거 전문점. 다시 통신사 매장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 건너편에서 다시 같은 동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층과 3층 이상 입점한 매장들에 주목해주세요. 먼저 풍무역 나오자마자 보이는 큰 건물은 2층 이상 모두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척추병원이 보이고요. 은행이나 실내운전 연습장, 필라테스, 분양사무소나 한의원도 보입니다. 더 위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고요. 길을 건너 주거단지 쪽으로 가까워지면 2층은 네일샵과 미용실이 건물마다 한 개씩 있을 정도로 미용 서비스가 많아지네요. 이 메인 동선의 1층과 2층, 3층 이상에서 나타나는 업종 구성은 주거형 역세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1층을 유동성 업종과 브랜드가 채우고 2층은 미용실, 3층 이상은 병원과 학원이 자리 잡는 구조이죠. 특히 이 동선에 위치하는 제과점과 패스트푸드, 미용실은 상업지와 주거지의 복합 시너지를 받으면서 매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업의 경우에 포장 주문과 배달을 병행한다면 금상첨화죠. 실제로 일식과 분식, 토스트와 샌드위치 가게 모두 홀 영업뿐만 아니라 배달과 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권과 주거단지가 인접한 상권의 남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거리에 있는 건물 1층에는 정육점과 약국이 보이고 3층에는 학습지, 4층 위로는 병원이 보이네요. 정육점은 그야말로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데 통신사 매장이나 미용실과 같이 있는 모습이 이 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자리가 차지 않은 공실들이 보이고요. 와플, 떡볶이, 부대찌개, 그리고 베스킨라빈스도 보이네요. 사실 와플이나 떡볶이, 부대찌개 매장은 소형 평수에서 배달을 위주로 하는 매장인 것이 티가 나는데 베스킨라빈스의 주거단지 입지는 꽤 의아합니다. 상권 안쪽에도 특이한 케이스가 몇 군데 있어서 안쪽까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언급하죠. 내부 인테리어가 좋은 카페나 피부관리샵, 스터디 카페가 보이고요. 역시 주거단지 방면 3층 이상에서는 외국어학원이나 미술학원이 보입니다. 1층 커피 매장은 입점을 준비하는데 그 위층은 아직 공실인 것도 이 상권이 아직 완벽하게 형성된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배달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특이하게 배달 총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고 반찬 가게와 유기농 식품인 초록마을이 보이네요. 골목을 낀 하나의 상권이지만 메인 상업지 동선과 주거 인접 동선의 업종 구성과 활성도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번에는 다시 대로변 방면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코너를 돌자마자 1층에 세차와 자동차 부품 매장이 있는데 사실 이런 업종은 주거지 외곽에 많이 위치하거든요. 이쪽 사이드는 유동인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차장과 놀이터 같은 비상업시설과 만화학원 같은 목적형 취미학원이 보이네요. 꽤 큰 병원이 있는 대로변까지 계속 이런 형태입니다. 병원 외곽으로는 이 지점이 외곽에서 풍무역으로 진입하는 입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형 플랜카드들이 걸려 있고요. 대형마트와 함께 지역 상권의 앵커 역할을 하는 병원이 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권의 네 번째 사이드, 대로변을 따라 풍무역까지 올라가 보면 아직 공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옷가게와 디저트 가게도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유동성이 떨어져 보이고요. 2층 이상은 병원이 채워가고 있지만 1층에 공실이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느낌이 적습니다.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지만 역시 다같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부족하네요.
사실 고촌 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대규모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유동성 업종에게 나쁜 입지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출퇴근 메인 동선이 하나라는 점 때문에 출구 뒤쪽 방향으로 상권 형성도가 낮은 것 같네요. 상권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이쪽 사이드가 더 북적여야 하는데 도시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직은 걱정이 되기도 하는 입지입니다. 지하철 출구가 반대편으로 뚫려서 1단지 주민들의 퇴근 동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대로변에서 먹자골목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두 개의 포인트가 상권 전체 활성도에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이쪽이 크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권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퇴근 메인 동선에서 제과점을 끼고 진입하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데요. 저는 주거단지 방면 아이스크림 가게를 돌아서 진입해 보겠습니다. 진입하자마자 휴대폰 매장과 미용실, 커피 전문점, 네일샵, 외국어학원 등 익숙한 업종들이 눈에 띄네요. 이 중에서 휴대폰 매장이 이면도로까지 들어온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우측으로 돌아 상권을 둘러보면 밀키트 전문점, 닭갈비, 닭발, 갈비찜과 같은 배달이나 포장에 중점을 둔 업종과 우동, 떡볶이처럼 홀과 배달을 동시에 소화하려는 업종, 그리고 유아봉 매장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서브웨이 샌드위치도 보입니다. 사실 베스킨라빈스에 이어 서브웨이 입지치고는 유동성이 적은 안쪽 골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나 더 남았으니 계속 보시죠. 그리고 그 옆으로 라무진이라는 양갈비 전문점이 있는데 오늘 돌아본 상권에서 가장 트렌디한 업종과 업태지만 상권 특성과 안 어울리지 않을까 우려가 들기도 하는 매장입니다. 지금까지 본 외식업소는 배달과 포장을 주로 하거나 프랜차이즈가 많고 간편한 음식을 위주로 하는 데 비해 이 업종은 홀 영업으로 저녁 장사만 하는 업태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녁에 예약이 꽉 차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동네 상권의 맛집이 들어서도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풍무역세권 메인 동선 방면으로 가다 보니 지금까지 안 보이던 고깃집이 하나 보입니다. 주변에 고기 먹을 만한 가게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손님들이 지속적으로 출입합니다. 좌측으로는 던킨 도너츠가 보입니다. 아까 봤던 베스킨라빈스, 서브웨이, 던킨 도너츠 이렇게 세 개 브랜드는 풍무역세권에서 찾을 수 있었던 예상 외의 입지였는데요. 역세권의 메인 동선이나 지하철 역사 내부, 쇼핑몰에 들어가 있을 법한 브랜드들이 주거 역세권 이면도로에 입지한 모습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저렴한 임차료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추구하면서 실속형 입지들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통신사 매장이 유동성이 적은 이면도로까지 들어와 있는 것은 좋은 입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외식업소가 밀집한 건물 2, 3층의 샤브샤브 같은 4에서 50대 여성층을 겨냥한 아이템은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이 상권은 형태는 역세권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주거상권이고 주거상권에서 여성 고객층은 항상 모임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칼국수나 샤브샤브, 분위기 좋은 디저트 카페는 여성 고객층에게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죠. 마지막으로 풍무역세권 현황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아직 완성된 느낌의 상권은 아닙니다. 아직 군데군데 분양되지 않은 공실들이 있고 이면도로는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업종이나 업태 구성이 조화로워 보이기보다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자리만 엽힌 가게들이 많아 보이네요. 다만 이렇게 한 가지 특성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특징은 주거 역세권에서는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꼭 안 좋다고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 상권 특성과 아이템의 성격을 잘 결합시키면서 쏠쏠하게 매출과 수익을 내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결합된 상권인 만큼 어느 한쪽으로도 갈피를 못 잡고 애매한 콘셉트를 잡은 가게들도 있지만 한쪽을 확실하게 선택해서 타겟 고객을 선점하고 있는 가게들이나 두 상권의 특성을 양쪽으로 이용하는 매장들은 큰 매출과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무역세권은 물론 주거 역세권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박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역적인 맛집이 되거나 유명한 가게가 되면 대박집이 되면서 외부 유입 고객이 폭발할 수도 있겠지만 주거 역세권에서는 대부분 주변 주거단지 거주 인구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박집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쏠쏠한 수익성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입지를 좋아하는 브랜드들도 주거 역세권에서는 이면도로 입지를 고려한다는 측면이 흥미로웠습니다. 상권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면은 유동성 업종과 브랜드들로 바싹하고 상권 안쪽은 아직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촉촉한 풍무 역세권. 만약 여기서 장사를 하셔야 한다면 어떤 아이템을 어디서 언제 창업하면 좋을까요?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 팀장이었습니다.